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 내가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도 어차피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찝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애견 유치원이나 훈련소를 창업하거나 애견 운동장, 애견 카페, 또 동물 행동 상담사, 뭐 출장 훈련, 동물 행동 교정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큰 틀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유의하실 점이나 그리고 운영되는 방식,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약간 피드백 해드린다는 개념보다 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막 여러 마리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고 있죠. 애견 유치원이에요. 애견 유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했었어요. 한 10년 전에도 애견 유치원 개념이 있었는데, 카페에서 그 유치원이라고 애견 유치원입니다 정확히 한 게 아니고, 매일 직장을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데 집안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는 아는 애견 카페, 강아지를 데리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막 그런 게 애견 카페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옆에서 우리 개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놀면서, 그때는 아무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가서 그냥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고 그냥 하루 있다가 저녁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유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애견 유치원이라서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넓은 데다가 개들 놓고 가고 저녁 때 찾아가고, 이게 유치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 유치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픽업 서비스도 해요. 비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잠깐 내가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님이 와서 갑자기 나간다든지, 잠깐 몇 시간 위탁을 맡기는 일,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람이 출퇴근할 때 아침에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픽업 서비스도 가능하고, 비용은 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겠죠. 그냥 뭐 잠깐 맡길 때는 비용이 얼마고, 또 내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까지는 얼마고, 또 픽업할 때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출근하기 전에 가서 뭐 차를 끌고 가서 픽업해오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저기 한데, 약간 이게 사람 만족이거든요. 개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어린이들 놀이방, 어린이집 막 갈 때 그러잖아요. 노란 병아리 옷 입고 가방 메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버스 타고 이제 쭉 가고 그러잖아요. 개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들한테 옷을 입히라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소형견들도 옷을 입히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은 동물이 그렇게 옷을 입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팁이라 그러면 팁일 수 있는데, 할 거는 가방 있잖아요. 가방은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개들한테 매달아 주는 것도 좋고, 하네스를 메고 간다면 옆에 딱, 그래서 안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픽업해 와서 있으면은 자유시간,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인사하고 냄새 맡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고, 또 낮잠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또 간식 시간도 있고, 또 교육 시간. 교육은 훈련 배울 때 여러분들 많이 아셨겠지만은 그렇게 장시간일 필요는 없어요. 교육은 잠깐 5분, 10분 정도 있잖아요. 교육하는 거. 그러면서 저녁 때 가기 전에 일지에다가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데, 얘가 어떤 거를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또 성격이 어땠고 컨디션이 어땠고, 이런 거 적어주면은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지만 알림장 하나에다 오늘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못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뛰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지 변 상태가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 같아요. 또 어떤 애랑 뭐 잘 놀아요. 이런 것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인화해서 사람들이, 보호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만 접목시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또 여기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은 단순히 넓은데, 최근에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종합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충분히 거기 있는 놀러 오는 개들, 손님 고객의 개들 충분히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직접 운동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유치원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도심에서도 그냥 작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장이 있다라면 운동장을 운영하면서 뭐 훈련소도 같이 경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는 거를 위에 편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 그래서 훈련 실내 공간에서도 뭐 오늘은 얘가 뭐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장애물 넘기 같은 거. 조그만 미니 어질리티 이런 개념의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밑에 거는 애견 카페 전경인데요. 카페 가서 옛날에는 이 애견 카페가 문제점이요. 사람이 데려가서 옛날에 애견 카페는 사람이 가서 개들 그냥 데려가서 놀면서 그냥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개들을 보면서 차를 마시거나.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가면은 어때요? 음료수에 랩으로다 이렇게 꽁꽁 다 싸매놓죠. 그래서 빨대만 꽂아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들이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근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다니던 제가 한참 개들 뭐 업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즐기면서 개들하고 한참 다닐 때 애견 카페가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냥 4개 데려가서 앉혀놓고 그냥 소파에도 올라오고 테이블에도 올라오고 거기서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개들 데리고 뭐 친구들하고 지인분들하고 아니면 동호회 사람들하고 차 마실 공간이 없어서 애견 카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파에도 막 털 있고 앉아있으면 내 옷에도 막 묻고 여기저기 막 침 흘려서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아무리 똥오줌 싼 거 깨끗하게 닦아도 약간은 좀 찌린내도 나고 막 꿉꿉하고 그닥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사업을 하면서 좀 지금은 약간 좀 형태가 바뀌긴 했는데 생각했던 아이템이 어떤 거냐면은 애견 카페가 여름에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 반려인들은 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왜 개를 데리고 가서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왜 개를 데리고 가서 깨끗한 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왜 개 키우는 사람은 몸에다가 막 개털 묻히고 다녀야 돼요? 왜 몸에서 막 개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녀야 돼요? 그죠? 개를 키우면서도 그런 거 아니게 깔끔하게 보통 사람들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활하고 나도 쾌적한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애견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놀이방이 있죠, 놀이방.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걔들 엄마들은 이쪽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고 애들은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풀도 있고 볼풀도 있고 해서 막 시소 같은 것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놀잖아요. 개들한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카페를 가서도 한쪽 옆에 개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 관리자가 있고 또 그게 투명 유리로 돼서 사람이 보호자가 이렇게 항상 쳐다볼 수 있게 대신 사람들이 차 마시고 음식 먹는 데는 깔끔하게 개털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에 투명하게 언제든지 보호자가 내 동물, 내 반려동물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면서 옆에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개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개들하고 같이 어쨌든 애견 카페라는 거 자체가 개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별도의 사람을 위한 공간도 어느 정도는 있으면은 그리고 그냥 야외 같은 데서는 가능하잖아요. 앞에 조그만 뭐 테라스 같은 공간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작은 운동장 그리고 거기 뭐 테이블이 있다라면 파라솔도 있고 테이블도 있다면 나는 내 개랑 같이 마실래?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자연히 뭐 커피 갖다 놓고 마시면서 야외에서 같이 내 개하고 같이 있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근데 대신 실내에다가 사람 밥 먹고 차 마시는 데는 뭐 반려동물은 못 들어가게 대신 걱정하니까 한쪽에 놀이방 같이 투명 유리로 돼서 내 개들이 거기서 관리되고 놀고 있는 거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면은 아마 동호회 다니든지 가족 다니든지 가서 반려동물 집에다 띄워놓고 우리끼리 가서 외식하자 그런 부담감 안 느끼고 외식하러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맛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넘고 넓게 가지면은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쪽에 애견 운동장이 있는데 단지 운동장뿐만 아니고 훈련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와서 운동장에서 자 입장료 얼마입니다. 운동장에서 같이 자유롭게 뛰어놀면 돼요.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행동, 가장 많이 있는 문제행동 같은 허지짐 같은 거 있죠. 또 아니면 실내에서 문제되는 배변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창업, 뭐 취업은 처음부터 그냥 창업을 권하지는 않아요. 취업하면서 이쪽 생활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면서 창업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어떻게 새로운 거에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창업은 무궁무진할 거다. 또 새로운 이름도 바꿔서 뭐 이름을 새로 간판 바꾸듯이 새롭게 해서 뭐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